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네, 3부는 청춘 상담소입니다. 우리 신경애 작가님께서 또 많은 청춘들의 상담을 해주고 계시죠. 네, 우리 신경애 작가님은 맨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네, 청춘들만 보면은 그렇게 예쁘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30분 동안 미리 청춘들에게 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많은 질문을 못할 텐데요. 몇 가지 선택을 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직접 골라주시겠어요? 네. 해볼게요. 예. 연예인이 되는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주변 연예인들의 행복 지수가 어떨까요? 아이돌이 되려면 10대 친구들은 예체능 외에 어떤 수업을 많이 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 질문, 연예인이 되는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초창기는 행복합니다. 인기를 얻을 때는. 네. 그러나 인기를 얻는데 거기에 안주하게 되면 그때부터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기를 얻었을 때는 과연 나의 무엇을 보고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를 좋아하는 팬의 입장에서 팬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열광을 보내주고 인기를 주는가라는 것을 조금 연구를 하게 되면 내가 이분한테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그게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예인과 팬이 되겠죠. 근데 연예인들은 정말 제가 지금까지 보면 팬들한테 나름대로 정말 진심으로 하기는 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이 얘기를 하지만 고마워요 외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줄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이 팬들한테 좀 더 실제적인 걸 어떤 걸 줄까? 우리를 쳐다볼 때는 나는 당신들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치는 거거든요. 정말 좋다 했기 때문에.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뭘 줄 것인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봤을 때 우리들이 열심히 연구했던 거, 우리들이 그동안에 춤과 재주를 연마할 때 힘들었던 거, 또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갔던 거 등등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인기를 얻었을 때 제 생각이 어땠고 지금 하다 보니까 인기가 무거워요라든가 등등 이런 걸 꺼내놓고 솔직히 서로서로 대화를 하면서 갔더라면 아마 팬과 연예인은 한 가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일방적이라는 거죠. 여 가운데에 저희들은 연예인과 팬이 가운데 벽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벽을 허물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BTS 같은 경우는 아미는 우리의 가족과 같고 내가 곧 아미고 말은 하지만 그런 말은 정말 멋지게 해주고 싶은데 이걸 해줄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아이들의 교육자가 되고 싶다 했던 게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내가 연예인이 되다 보니까 내가 어린 시절에 학교 공부를 좀 못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안타까운 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학교 공부도 좀 제대로 하면서 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젊은 아이들한테 우리 젊은 팬들이 10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나도 사실은 그래서 연습한다고 많이 안 했지만 지금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걸 좀 더 보완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라든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내가 약간 옆으로 가려고 하다가도 내가 좋아하는 이 연예인이 그런 말을 해주면요 아이들 다 따라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연예인 한마디가 바로 어떤 교육자의 한마디보다 더 힘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연예인들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인기 얻는 게 다고 인기 다음에 존중과 존경을 받는 이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이 안 다쳤으면 좋겠고 그냥 아이들이 계속 인기에 머물렀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만큼은 적어도 인기가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영혼밖에는. 그러면 누구나 다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그럼 이 많은 사람이 오는데 전체가 다 그 자리에 머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아이들을 지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내 자식처럼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 보거든요. 내 조카처럼 과연 내가 내 조카가 있거나 내 자식일 때 내가 저 아이들한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심정으로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잘 따라올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꼭 우리가 어떤 큰 원리를 알지는 못하더라도 작은 거라도 이 아이들을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하면 아이들은 정말 깨끗하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 어른들이 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어른들이 많이 공부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인기를 오를 때 이때 우리는 다시 하나씩 갖춰가면서 인기가 무엇인지 우리 서로 얘기도 해가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인기가 또 사그라진 사람 왜 사그라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로 연구를 해가면서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냐 하다 보면 애들이 안 되죠.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도 던지고 해서 애들 스스로가 그 답을 찾아가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위에서 그 아이들 지도하는 분들이 이 아이들을 잘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책을 쓴 이유도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연예인 되는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내 팬도 행복하게 해주려고 연애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변에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부모라든가 또 같이 지도하는 어떤 교육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원리를 알고 애들을 잘 이끌어가면 아마 애들이 잘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돌이 되려면 10대 친구들 예체능 외에 어떤 수업을 많이 들어야 할까요? 저는 아주 기본적인 인성교육인데 근데 인성교육을 애들이 학교에서 제가 보니까 주변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애도 있는데 걔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걔도 아이돌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걔네를 보니까 수업을 거의 못해요. 왜?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걔네들이 또 영어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학교 수업을 거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옆에서 보니까 많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걸 누가 해야 되나?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그 선생님들이 우리들이 인성을 알고 우리들이 그 아이들 인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서로 간에 조금 약간의 뭔가 기분이 서로 안 좋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우리 어떻게 서로의 생각을 꺼내보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 속에서 아이들이 상대를 존중하는 걸 배우고 아이들이 겸손을 배우고 아이들이 인기가 어떤 건지를 배우고 사람들이 우리한테 뭘 원하는지를 배우고 이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꼭 학교에서 윤리 도덕을 배워서 겸손이 뭔지 존중이 뭔지 우리가 함부로 뭐 인기나 함부로 뭐 나대면 안 된다는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실제 움직이는 그 동선 속에 이 공부를 다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걸 하다 보면 애들이 그 안에 행동 속에서 애들이 하나하나 알아차려 가거든요. 그런 교육을 받으라고 그 아이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안 받고 여기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처럼 우리 10대 아이들은 깨끗합니다. 너무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우리도 10대 때 굉장히 깨끗하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아이들이 깨끗하니까 이 속에서 우리 어른들이 한계를 또 배워서 가면 이 아이들은 잘 따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어른들의 공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하나 뽑아 주시겠어요? 엄마야. 엄마야가 나왔습니다. 인기 연예인의 연애와 결혼은 팬들과 대중의 큰 관심사입니다. 특히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다가 배우와 배우, 가수와 가수, 아나운서와 아나운서처럼 서로 만나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인표, 신혜라 부부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로 좋은 본보기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안타깝게 이혼 소식을 전하는 연예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연예인의 배우자 선택과 올바른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거든요. 지금은 연예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서로서로 마주보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멀리 있는 다른 사람보다도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바운다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자연스럽다고 저는 이걸 봅니다. 그래서 연예인의 결혼이든 일반인들의 결혼이든 누구든 내 관심사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뭘 추구하는 이심이 보라는 거죠. 저 사람이 가치와 철학이 나하고 맞는 것인가 이거를 누구보다 더 가까이 사람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연예인과 연예인은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인기를 볼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인기 이면에 있는 것도 다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아픈 면도 보게 되거나 또 그 사람의 안 좋은 점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떤 가면을 쓰고 힘들지 않다고 내색하는 부분 등등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연예인들끼리 배우가 결혼하는 거 저는 아주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 그렇게 보거든요. 왜? 다른 사람 우리가 만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소속사라는 이 자체가 있어서 연예인들이 소속사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따로 외부인을 만나거나 이런 시간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관심사가 통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관심사가 통하면 자연적으로 띠리리리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예, 그게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좀 더 충분하게 서로 간에 좀 약간의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한 3년 이상은 좀 지켜봐야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했을 때 연예인든 누구든 우리들의 선택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우리가 각자 바라보는 방향이 비슷하구나 할 것 같으면 그때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결혼을 하면 그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연애는 해봤지만 결혼은 처음이잖아요. 그럼 다시 결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연애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왔지만 막상 결혼은 실전이에요. 그죠?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실전에서 우리가 또 하다 보니까 막상 우리가 거기서 내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가 또 결혼을 공부하는 걸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처음 하니까 결혼 생활은
결혼을 우리가 여기서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체크를 하고 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해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 출발이 조금 뭔가 미진했다 할지라도 계속 이걸 이끌어 나가면 나름대로 우리가 볼 때 정말 완벽까지는 아니지만 남들이 볼 때 정말 부러운 부부가 될 것 같거든요. 차인표 신혜라 부부도 처음에 굉장히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예. 그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오기까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이 왜냐면 결혼을 처음 해보고 그분하고 처음 살림을 살아보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막상 알았지만 어떤 이런 환경을 접하는 그 환경은 처음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 환경은. 그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데 내가 그냥 막연하게 이 사람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실망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결혼은 처음이니까 결혼생활 처음이니까 이제부터 다시 우리 서로서로 하나하나 알아가면 되고 내가 내 생각도 꺼내고 여기도 꺼내서 하나하나 알아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아나운서 만나서도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아나운서가 일반 사람 만났을 때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직업 대 직업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직업을 놓고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라는 거죠. 저는. 그리고 같은 직업 대 직업이라도 어떤 사람은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배우지만 뭐 부인이 만약에 뭐 어떤 키스씬이 있을 때 여기는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볼 때는요 같은 연예인끼리 서로 잘 이해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미처 못 맞추고 결혼을 했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막상 해보면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는 우리 지금부터 이제 다시 연애는 끝 이제 결혼의 스타트 그래서 이제부터 결혼에 대해서 우리 공부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결혼 생활과 상대가 알고 있는 결혼 생활을 서로 맞춰가는 거죠. 이런 맞추는 노력을 하다 보면 저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부부는 일심동체 그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하지 않고 우리는 갑자기 부부가 일심동체가 된다?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처음에 다들 콩깍지가 씌워서 다 결혼하거든요. 콩깍지가 씌워서. 그러나 그것도 괜찮아요. 콩깍지가 씌이든 아니면 뭐 내가 잘못해서 결혼을 하든 아니면 내가 먼저 임신해서 할 수 없이 결혼을 하든 이제부터 결혼은 스타트입니다. 이제부터는 똑같습니다. 많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든 아니면 내가 뭐 부모님이 강압해서 결혼을 하든 어찌 결혼했든 똑같은 스타트에서 출발입니다. 여러분. 그 출발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것이냐 어떻게 우리 서로 노력하고 가는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연예인의 결혼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저는 결혼했을 때 우리는 지금부터 새로운 스타트입니다 라고 하고 연예인을 할지라도 배우라고 할지라도 내 부인이 됐을 때 그 부인이 하는 연기를 바라보는 입장과 연애를 할 때 그 사람이 연기를 바라보는 입장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스타트를 해놓고 쭉 해서 가시면 저는 아마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청춘 상담소 연예인에 대한 질문이 그러네요. 연이어지네요. 네, 또 하나 고르셔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조금 특이한 게 있네요. 어머, 근데 너무 다들 길다. 예. 우리는 모두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아름다움은 영혼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다른 지식이 잘 매치가 되지 않아 질문드리며 혹시 아주 나중에 우리가 다 잘 갖추고 우리 할 일을 다 잘하고 있을 때는 최고 등급의 외모 평준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느님이 우리한테 왜 다른 외모를 줬을까요? 쌍둥이도 일란성 쌍둥이도 다릅니다. 왜 다른 걸 줬냐? 각자의 고유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름답다 안 하다 지금 우리는 항상 상대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들이 볼 때 정말 외모가 못생겼다 할지라도 자기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정말 멋지다 아름답다는 얘기가 스스로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외모 여기다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외모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충실하게 진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할 때 정말 저희들 봤을 때 키가 작은 사람도 작은 사람들은 멋지고 키 큰 사람은 키 큰 사람들은 멋진 거예요. 우리는 서로 모든 상대평가를 하면서 다들 가슴에 멍이 드는 거예요. 상대평가를. 상대들이 하는 말을 듣기는 하죠. 왜? 상대가 해주는 말도 나를 좀 더 예쁘게 하라고 해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외모가 내가 좀 안 좋아도 이 사람이 볼 때는 여기 조금만 더 다듬으면 더 예뻐질 텐데 하는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 상대평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 상대평가로 봅니다. 지가 좀 예쁘니까 나한테 이런 얘기 하네. 듣는 이렇게 해서 그 상대의 말을 정확하게 못 먹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의 말을 할 때는 물론 어떤 사람은 내가 니보다 잘났으니까 다 이렇게 무시하면서 말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저희 좀 더 친한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정말 여기보다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해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 먹으면 오늘의 나보다도 내일의 나가 좀 더 예뻐집니다. 예, 눈이 더 커지거나, 아니 내 표정이 밝아지거나, 아니 내가 사람을 잘할 때 내가 웃으면서 인사를 하거나 등등처럼 변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것이 아름다운 외모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받아 먹었잖아요. 받아 먹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외모로 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과 육신은 둘이 아니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영혼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말도 많이 듣고 좋은 글도 많이 보고 좋은 영화도 많이 보고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좋은 그림도 많이 보고, 이것이 처음은 나한테는 다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먹고 났을 때 어떤 그림을 보고 내가 거기서 인사이트 통찰력을 딱 얻어서, 아 이거구나, 아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여기서 여러분들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은 뭐냐면, 내가 try했을 때, 제가 말한 것처럼 just do it을 해라.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세상은 나한테 어떤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는 하나의 새로운 시도를 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이렇게 하는 하나의 새로운 시도 아닙니까? 저도 하나의 새로운 시도지만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콘서트를 아마 처음 본다고 봅니다. 이런 콘서트에서 여러분들 보고 또 느끼는 게 또 있다는 거죠. 아, 다음에 나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다음에 내가 어떤 직장을 갔을 때, 직장에서도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았을 때 이걸 보고 아이디어도 내놓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여기 왔을 때 전부 얻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쓰이는 거거든요. 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저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저도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도 저를 보면서 배워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정말 오늘 잘 만났고 이 시간을 잘 활용한 것이 되거든요. 그럴 때 저도 다음에 또 이런 걸 개최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재미없다, 그러면 다음에 제가 할 명분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재미없는데 제가 제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재미있다고 하면 그 니즈를 반영해서 저는 또 다음에 어떻게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를 합니다. 하다 보면 저희들이 또 많이 변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 변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아름다움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 부모가 볼 때는요, 내 자식이 제일 예뻐요. 예, 내 자식이 제일 예쁘다니까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각자가 우리 부모한테서 다 아름다운 영혼을 다 받아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부모한테 가가지고 왜 나는 저렇게 안 낳아주고 왜 못생기냐 이렇게 하면 부모 가슴이 못 박는 거예요. 정말 저도 부모가 되면서 이 애들한테 너무너무 잘해주고 싶고 그 마음이 한가득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내 애가 너무나 예쁘니까 잘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네, 바로 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내 자신이 이쁘다, 아름답다 이런 걸 다 받아갖고 왔어요. 그것을 우리가 미처 못 챙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한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 우리 형제가 됐든 부모가 됐든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인이 있고 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잘 받아 먹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활짝 핍니다. 활짝 피고 또 거꾸로 나도 그분들한테 활짝 필 수 있게끔 좋은 말, 예쁜 말만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런 말에 연습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나도 나쁜 말을 안 하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고 이 에너지를 먹은 이 사람도 그렇게 변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움은 저는 각자 개인의 고유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오늘날 말하는 개성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부모들은 개성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았어요. 개성이라면 다 죽였습니다. 눌러서. 똑같이 가지 왜 너만 푹 튀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각자가 자기 근기대로 튀라고 하고 싶습니다. 각자가. 저는 그렇게 돼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연예인이 됩니다.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하는 게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멋질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걸 그 사람 못한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이 잘하는 걸 내가 또 못한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한 사회를 이루면서, 한 국가를 이루면서, 한 인류사회, 한 지구촌을 이루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옆에 사람한테 좋은 말만 해주시고,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부모의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 하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왜 굳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내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내가 좋게 노력하는 만큼 옆에 사람들도 다 노력하고 있거든요. 노력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노력의 방향이 다르고 노력의 질이 다르고 노력의 색깔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예쁩니다, 보기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 사람한테 계속 좋은 에너지를 주잖아요.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실험했을 때 밥도, 그죠? 이렇게 해서 흰 쌀밥이 여기는 되지만 여기는 나쁜 말 하면 곰팡이 팬다고 다 우리한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쁜 말만 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이들 너무나 예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 애들이 해외 유학가 있으면 제가 그 아이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냐? 저보다도 우리 아이를 더 걱정해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떤 세상을 꿈꾸냐?
저는 여러분을 걱정하고 여러분 저를 걱정해주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해됩니까?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하나 정도는 더 할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 네, 하나 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혼 전인데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제 지인들을 자기 기준에서만 생각하고 만나지 마라 하는데 그 이유가 결혼하면 지금처럼 계속 볼 수 있겠냐고 쓸데없는 지인들은 좀 정리하래요. 결혼하면 알아서 멀어지거나 정리될 텐데 자기가 나서서 못 만나게 하고 벌써부터 숨 막히는데 괜찮을까요? 자, 여러분 벌써 답은 나왔습니다. 숨 막히는 결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본인은 본인 답을 알고 있지만 자꾸 내가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답은 다 나왔어요. 숨 막히는데 벌써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 숨 막히면 결혼하고 나면 더 할 텐데요. 바로 좀 있으면 바로 이혼입니다. 네. 큰일 납니다. 이걸 우리들은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말할 글 속에 답이 다 있는데도 이걸 좀 그래도 뭔가 또 다른 일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감을 다 갖고 있고 여러분 스스로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우리들한테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이미 다 분별하게 해줬고 또 지식이 좀 작은 사람은 감으로 다 분별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야 라고 다 한다는 거죠. 예, 제가 연예인 책 말고 이상한 알백을 썼을 때 제 1번이 뭡니까? 하느님의 시그널이었어요. 예, 첫 번째 질문을 넣었던 이유가 하느님이 다 가르쳐줬네? 어머 내가 몰랐네? 내 고집으로? 저렇게라고 했는데 내가 옆으로 갔네. 이걸 알게 된 거죠. 정말 저한테 쇼킹했어요. 하느님은 다 가르쳐줬더라는 거죠. 근데 제 고집으로 그였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몰라서라지만 아니요 제가 그 길 다 알 수 있는 걸 하느님이 줬었어요. 근데 제 고집으로 제가 그 길을 안 갔더라는 거죠. 물론 제가 옆으로 돌면서 정말 엄청난 어떤 그런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지금이 그것이 어려움이 겪어서 또 저한테는 그것이 어떤 자양분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거는 저희 시대로 저는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밑에 있는 디지털 세대부터 시작해서 그 이하 세대는 절대 겪으면 안 됩니다. 예, 너무나 시간 낭비고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좋은 것만 보고 가도 우리 할 일을 다 못하고 가는 이 마당에 왜 굳이 돌아서 가고 왜 굳이 힘든 걸 해서 이것도 공부야. 야 이것도 세상에 뭐 이거 산수순 다 경험해봐야 돼.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경험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 때 얻는 경험과 지금의 경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실수만 해도 사람 완전 매장시키는 이런 사회거든요. 우리 시대 때는 적어도 실수를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예쁘게 봐줬어요. 하지만 지금은 실수조차도 용납 안 하는 세상인데 여러분들이 실수를 한다? 자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하나라도 더 배워서 여러분 실수를 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결혼 전에 이러한 상황이다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남친이 왔다면 그 남친이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한테 물었으니 저는 정답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내가 가보고도 뭐 그래? 가보고 내가 그때 이혼하고 말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선택이니까.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의 선택이 어떻게 되는 간에 저는 제가 물었으니까 답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숨막히는 결혼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숨을 막으면 어떻게 되죠? 예, 죽잖아요. 예, 그 죽는 거 이미 다 아는데 왜 하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실 때 여러분들이 보면 이걸 보면 어떻게 하냐. 어떤 사람이 뭘 할 때 여러분들이 글을 쓰라고 하세요. 본인이 글을 써오라고 하세요. 그럼 그 속에 글을 다 쓴 걸 읽어보고 그 속에 자기가 자기 답을 다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 얘기만 해주면 됩니다. 듣지 않아도 돼요. 예. 그 글에서 보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하나 더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내 옆에 있는 지인을 정리하라면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의 나는 이 전체가 포함된 납니다. 맞죠? 제 지인들과 포함된 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지인들을 만나지 말라고 하면 이미 나는 내가 아닌 거예요. 나 스스로도 약간의 변질된, 변화된 나라는 거죠. 그럼 당신이 내가 만약 전체를 정리하고 갖고 내 혼자 갔을 때 당신은 나를 그만큼 케어해줄 수 있냐? 옆에 있는 우리 이 친구들이 나한테 이 모든 것을 응원도 보내주고 정말 많은 뭐라 그러죠? 뭐 응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보내주는데도 그 응원 없이 내 혼자만 달라와서 당신이 나를 천천히 이끌어줄 수 있나? 그것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옆에 내 지인들, 내 부모 이 사람 나를 응원해주고 내 앞에 하나 더 조언해주고 정말 잘 되기를 기도해주고 했는데 그걸 다 없애라고 한다면 나는 나 혼자 가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은 그럼 나의 얻은 부분을 키워준단 말인가? 이것도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사람이 이해해 줄 때 그렇게 해서도 결혼하면 제가 뭐라 했죠? 결혼은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또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데미지를 안고 결혼을 처음부터 스타트한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도 아 여기서 제가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상대와 다시 의견을 나눠보고 그 상대를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본인이 어떤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질문을 하시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